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군사 무기용 로켓 엔진인 현무6의 전신인 군사용 탄도 발사체가 우주로 날아감에 따라 국산 대륙간 다탄도 미사일 기술 관련 이야기 역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주 발사체 엔진과 탄도 미사일 기술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발사 계획에서 보았듯이 위성 발사 시험에 도달했을 때 70kg에 달하는 위성을 한 발의 우주 발사체에 탑재해 쏠 리는 없고, 발사체 한 개에 여러 개의 위성을 동시에 싣고 올려서 대기권에서 분리 후 위성들이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궤도에 진입하는 방식을 진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위성 기술과 다탄도 미사일 기술력의 결정적인 공통점은 로켓이 대기권까지 올라간 뒤 발사체의 탄도 부분에서 여러 개의 발사체가 갈라져 목표 지점을 향해 따로따로 이동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2027년까지 다위성 발사 기술도 확보하는 동시에 다탄도 분리 실험과 대기권 미사일 재진입 테스트를 하겠다는 비밀스러운 계획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탄도 미사일은 하나의 로켓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싣고 대기권 밖에서 분리시켜 각각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무기로 현존하는 탄도 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강한 무기인데요. 우리 연구진들은 누리호 발사를 통해 미사일 강대국들이 소유할 수 있다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로켓 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군사정찰 위성, 위성항법 기술 축적까지 진행해 미사일 및 우주 강대국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71개에 달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한국은 기존 현무 미사일 전력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는 발전을 추구하며 훨씬 길어진 유효 사거리와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새로운 현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추가로 한국군이 전술 핵무기급 위력의 새로운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탄도 중량은 최소 9톤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사기밀로 언론에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이전부터 차세대 신형 탄도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이로써 일본을 비롯해 중국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종류가 더욱 늘어날 계획입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전술 무기급 파괴력을 갖춘 탄도 미사일을 한국이 개발 중인 것으로 전했는데요. 전 세계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소식통에 따르면 탄도 중량이 최소 9톤에 이르는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의 착수에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전했는데요. 앞으로 몇 차례 시험 발사 과정을 거쳐 최종 전력화 시기를 5년 내에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6년 미래 국방 중기 계획에서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 미사일과 함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해 개발하며 100% 국산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5년 이내에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국방과학연구소는 탄도 중량 4톤의 현무포 미사일부터 시작해 최대 탄도 중량이었던 현무5 미사일은 물론 최근에는 SLBM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4 미사일까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무6 미사일로 탄도 중량 최대 9톤 이상의 탄도 미사일은 지하 수십 미터를 뚫고 들어갈 수 있어 견고한 갱도와 지휘소를 포함해 지하 미사일 시설인 4일로까지 파괴할 수 있어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완전 무력화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차세대 탄도 미사일에 대해 일본의 군사 칼럼에선 최근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마하 10 이상의 속력으로 낙하 비행을 하면서도 회피 기동 시스템도 탑재한 유격이 굉장히 어려운 한국의 신형 미사일은 3톤의 탄두가 마하 10에서 충돌하는 파괴력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추가 개량을 거듭한 한국의 탄도 중량이 9톤인 미사일의 낙하 지점이 될 도시는 지옥이 될 것이라고 작성했는데요. 이 같은 무게의 미사일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도 유격이 어려운 회피 기동을 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현무 미사일 회피 기동 기술이 대표적이고, 이것은 핵이 아닌 한국산 탄도 미사일로 전시 상태에서 마음대로 쏠 수 있지만 당하는 쪽은 지옥에 있는 듯한 악몽을 꿀 것이라며 일본의 군사 칼럼니스트들도 한국형 차세대 미사일에 대해 두려움을 표했는데요.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탄도 미사일이 거의 전술 핵무기급의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무거운 탄도 중량에도 사거리가 약 5,400km에 이르러 전방에 배치되면 일본과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를 표했는데요.
과거 우리 국방부는 중기계획 발표 자료를 통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종료에 따라 기존 지상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 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여 정밀도가 매우 향상된 차세대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한국군은 정밀 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신형 무기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미사일 전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2020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년 뒤 2027년까지 양산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전 세계 어디든 1시간 이내에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강대국들의 전쟁 억지 극대화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주변국들을 상대로 미사일 맞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한국에게 가장 적합한데요. 순항 미사일과 글라이더 등 두 종류로 나뉘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에 실어 발사하면 고공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미사일 방어망을 완전히 무력화한 뒤 주요 도시 전체를 타격해 버립니다. 국방부 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개한 배경에는 한국 주변국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동향에 대응하고 반대로 한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어서 한국은 탄도미사일의 공격은 물론 자체 개발한 중거리 중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로 탄도미사일의 방어까지 완벽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계획하는 바는 미사일을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발이라도 우리 대도시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막심할 수밖에 없으니 방어까지도 동시에 대응해야 완벽하다는 결론인데요. 천국 미사일 방어 체계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연구 개발했으며 각종 시험 발사에서 명중률 100% 기록을 세웠습니다. 천궁은 공중에서 2차 점화대 마하의 속도로 나아가 80km 떨어진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했는데요.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는 일부 선진국들만 개발에 성공했으며 방공망의 핵심 체계라는 것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요격 미사일을 제작하려면 교전 제어 기술과 다기능 레이더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추적 기술이 요구되는데요. 천궁은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천궁 무기체계와 발사 차량을 혼합 운용할 수 있어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레이더는 우수한 재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신속하게 탐색하고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으며 작은 목표물을 탐지해 추적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위해 미사일부터 방어체계까지 완벽한 계획을 개발 중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